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0년은 모아볼 국내 ETF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라는 ETF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S&P 500 지수 참 매력적인 지수죠.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 스파이라는 ETF 많이 모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S&P 500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지수죠. 물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더 많겠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나스닥 100의 성과가 더 좋기는 한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중간에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오히려 이 S&P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어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나스닥보다는 S&P를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단은 S&P 지수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아요. 참고로 전 세계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 이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 사우디의 그 아람코인가요? 석유 회사? 국영회사죠. 그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S&P 지수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요거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의 이 워렌 버핏 형님이 이끄는 운용사죠. 그리고 모르신 분들이 없을 테슬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와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코스피에 있으면 코스닥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기업 대부분이 나스닥에도 있거든요. 근데 S&P 500에도 이렇게 똑같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개념이어서 좀 기술주 중심들이 많고 신생 회사들이 좀 많다라면은 S&P는 조금은 증명된 회사, 안정된 매출 흐름과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이 S&P로 또 넘어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의 안정성은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순히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약간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국판 XLK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상품이 이 코덱스의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ETF입니다. 정확히는 뭐냐면은 이 S&P 500 이 테크놀로지 지수를 이제 추종을 하는 건데 과거 약 10년 동안의 이 데이터 성과를 보게 되면은 일반 S&P 500 대비 이 테크놀로지 지수가 수익률이 무려 4배 정도, 수익률이 무려 300% 정도나 더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지수는 S&P 안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이 기술주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압축해 놓은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스닥만큼 사실은 그 이상의 성과를 현재까지는 거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최근 3년 데이터는 S&P 500 테크놀로지가 42%, 나스닥 100이 28%, S&P 500이 28% 정도고 5년 차는 133%, 102%, 55%, 10년 차에 163%, 404%, 176%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S&P보다는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나스닥 100 대비해서도 약 10% 이상의 더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죠. 기준일은 2023년 8월 31일 데이터고요. 물론 이렇게 성과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 이렇게 이 변동성은 일반 이 S&P 지수보다는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차트만 보시더라도 변동성의 폭이 나스닥 100 못지않게끔 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하시고 이 지수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코덱스 S&P 500 테크놀로지 안에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정말 누구나 대부분 아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항목이 뭐냐면은 저는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너무나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의 비중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 애플과 마소만 계속 모아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이게 개별주를 하나하나 모으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잖아요. 얘도 20만 원이 넘고 얘도 거의 40만 원이 넘죠. 그러면은 매달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요즘에는 뭐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ETF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분산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엔비디아의 비중 5% 정도 갖고 있고 브로드컴, 어도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시스코, 세일즈포스, 악센추어도 있고요. 오라클,
AMD도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밑에 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비중이 사실 높지는 않고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이 엔비디아의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얘도 한 15에서 20% 정도 됐다라면은 더 매력적인 지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물론 그거는 현재니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나중에 주가가 박살난다 그러면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더 좋았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한국판 XLK,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지수를 정말로 이제 계속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최애 ETF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차라리 XLK를 모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도 하는데,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환전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환전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또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서 내가 소액 재테크를 할 때에는 국내 ETF가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금액이 계속 커지면은 나중에 차라리 해외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XLK보다는 국내 ETF가 낫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미국 S&P 500 이 테크놀로지 지수를 추종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코덱스 자료를 보면서 재밌는 자료를 같이 찾게 됐는데, 이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이 코덱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친절하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섹터를 계속 바꾸는 거죠. 유망한 섹터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이 쉽지 그게 되겠어? 저도 물론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쭉 좋아지면은 에너지,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경제가 조금 이제 하향기로 간다 그러면은 필수 소비재라든지 IT 이런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더 성과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섹터를 계속 교체를 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론이죠. 과거 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주기적으로 섹터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돌기는 돌아요. 이렇게 경기 소비재가 계속 좋았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경기 소비재 상승률이 사실 그다지 좋지 않았고, 부동산이 좋았다가 부동산이 좀 부진해지기도 하죠. 통신 서비스 좋았는데 조금 많이 이때 처졌었고, 근데 처졌는데도 성과는 비슷하네. 그리고 2010년 후반기부터 이제 기술주가 조금 부각되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이제 테크놀로지 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부진했고요. 2019년도에 상당히 좋았고, 20년대 요때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잖아요. 이때 뭐 계속 좋았죠. 근데 작년에 테크놀로지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이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안 좋았던 섹터가 그 다음 해 혹은 그 다다음 해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이때는 또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고 상위권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반대로 상위에 있던 것들은 반대로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틸리티.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안 좋았던 섹터를 내가 내년 내후년 생각을 하고 지금 모으는 건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부동산 섹터, 부동산 지금도 부진하잖아요. 경기 소비재 좀 부진하고, 통신도 조금 뭐 사실 그다지 좋지 않죠. 테크놀로지 사실 이때 샀으면은 올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2023년이나 2024년도를 대비를 해서 좀 모아두면은 계속 나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섹터만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섹터 로테이션 전략을 훌륭하게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은 정말 괜찮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거도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 전략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유망한 섹터가 에너지고 이런 쪽인데, 내가 이런 거를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남들 다 돈을 버는 쪽에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부진한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길게 보면은 부진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틈틈이 사 모아놓고 이게 좋아지면은 팔고, 그러니까는 농사 짓듯이 부진한 거 계속 사서 싸게 모으다가 좋아지면 팔고, 또 부진한 거 사서 모으고 좋아지면 팔고, 이렇게 농사 짓듯이 투자를 하는 게 이 섹터 로테이션 전략 중에, 이 섹터 로테이션 전략이랑 일맥상통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진한 걸 찾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좋아지면은 이익 실현하고, 하지만 결코 현실적으로 쉬운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내용이 좀 좋아서 ETF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봤고, 실제로 뭐 코덱스든 뭐 타이거든 이 미국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한 다양한 ETF를 좀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타이밍만 좋고 천재적인 투자자시다 그러면은 계속 매년 승승장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 섹터 로테이션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ETF를 좋아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순해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많아서 가장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고, 이게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년 내후년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내가 지금 목돈을 투자하는 거는 별개고, 계속적으로 돈을 모아가는 투자들 있잖아요.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재무목표에 대해서는 이 ETF를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고는 있습니다. 약간 요거는 저의 투자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